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백질 흡수율의 비밀을 모르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도 열심히 드시고 계란도 챙기고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는데 몸은 점점 더 약해지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시죠? 그게 다 흡수율 때문입니다. 고기를 아무리 드셔도 계란을 매일 드셔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갈 뿐이에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영양학과 근육 건강을 연구해온 영양생리학 박사 이준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비싼 영양제를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딱 3가지 음식으로 단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달라지고 한 달 만에 무릎에 힘이 붙고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산책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살 필요 없이 우리 집 밥상에서 10년 전 짱짱했던 다리 근육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효과를 200% 올리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대퇴골이 부러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결국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노후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80%가 근육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육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70대인데도 정정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양만 생각하세요. 하루에 고기 몇 그램, 계란 몇 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예요. 60대가 넘어가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효소도 줄어들어서 젊었을 때처럼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건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백질 종류를 바꾸고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을 2배, 3배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 음식의 답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고기를 절반만 드셔도 근육은 2배로 늘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2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계란 2개에 닭가슴살도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꼭 고기 반찬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기운이 없으시고 다리 근육이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요. 제가 박영수님 식단을 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단백질은 충분한데 소화가 어려운 종류였고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3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박영수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장 보러 가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박영수님을 변화시킨 그 3가지 식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시니어분들께 가장 효과적이었던 단백질 식품 중 첫 번째는 바로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그냥 맛있는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새우는 시니어분들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새우 1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새우 단백질은 근섬유가 짧고 부드러워서 위장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감소하는데 새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잘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새우를 주 3회 이상 섭취했을 때 일반 육류를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약 40% 느렸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단백질 때문만은 아니에요.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소가 근육까지 더 잘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또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제가 만난 68세 김순자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새우를 꾸준히 드시면서 다리 근력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확실히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튀기면 좋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다 파괴되고 트랜스지방만 늘어나거든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가 흡수를 더 도와줘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은 렌틸콩이에요. 렌틸콩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 구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거예요.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렌틸콩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체 식품이죠. 렌틸콩 한 컵에는 약 18g의 단백질과 함께 철분,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든요. 렌틸콩을 꾸준히 드시면 단백질 흡수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자체가 좋아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렌틸콩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약 35% 낮았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경희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고기를 많이 먹기가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렌틸콩을 밥에 섞어 드시라고 권했죠. 렌틸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도 좋거든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몸에 힘도 붙으셨어요. 렌틸콩은 밥에 섞어도 좋고 수프로 만들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조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죠. 렌틸콩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완벽해져요.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곡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렌틸콩 밥을 지을 때 현미를 섞으시면 정말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단, 설탕이나 조청을 많이 넣어서 달게 졸이면 혈당 효과가 사라지니까 심심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라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들깨가루가 단백질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세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세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막이 딱딱하면 근육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들깨가루는 또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근육 합성을 방해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들깨, 오메가세를 하루 3g씩 8주간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 염증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다고 해요. 염증이 줄어드니까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가고 근육도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0세 정미숙님은 평소에 관절이 자주 아프셔서 움직이는 게 힘드셨어요. 들깨가루를 아침마다 우유에 타서 드시라고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깨가루는 지용성이라서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아침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영양음료가 됩니다. 들깨가루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볶지 않은 생들깨가루를 선택하시고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들깨는 공기와 만나면 금방 산패되거든요. 그리고 커피와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커피의 타닌 성분이 들깨의 철분과 오메가세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들깨가루는 아침에 드시고 커피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고 보조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단백질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을 근육까지 잘 전달하고 근육 합성을 돕는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큰 거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걸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새우 몇 마리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밥 지을 때 렌틸콩 한 줌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들깨가루 한 스푼 우유에 타서 마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2주 후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식품들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식품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조합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도 독약과 섞으면 독이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2배가 되기도 하고 반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새우랑 가장 궁합이 좋은 건 바로 브로콜리예요. 새우 볶음이나 찜을 만들 때 브로콜리를 듬뿍 넣어보세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새우의 단백질 흡수를 확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근육과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고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새우에 있는 키토산이라는 성분도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제가 만난 66세 최민호님은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셔서 칼슘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일주일에 3번씩 드시면서 골밀도가 개선됐어요. 근육도 붙고 뼈도 튼튼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새우 브로콜리 조합은 찌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더 좋아져요. 렌틸콩과 가장 잘 맞는 건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 곡물에 많고 곡물에 부족한 라이신이 렌틸콩에 많아서 서로 완벽하게 보완해줘요. 그래서 렌틸콩 현미밥을 지으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드실 때도 부담 없고 소화도 편하고 영양은 최고죠. 렌틸콩 밥 지을 때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렌틸콩에는 지용성 비타민도 있는데 기름과 만나야 잘 흡수되거든요. 70세 강미란님은 렌틸콩 현미밥을 꾸준히 드시면서 소화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되셨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정말 좋거든요. 렌틸콩 수프를 만들 때도 귀리를 같이 넣으면 걸쭉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들깨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와 최고의 궁합이에요. 들깨의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우유의 유지방이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줘요. 게다가 우유에는 칼슘이 많아서 들깨의 마그네슘과 만나면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 한 큰술 타서 마시면 하루 시작이 든든합니다. 들깨 우유를 마실 때 꿀이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69세 송영자님은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셨는데 들깨 우유를 저녁에 마시기 시작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트에 들깨가루를 섞어서 과일과 함께 먹는 것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도 알려드릴게요. 새우를 절대로 튀겨서 드시면 안 돼요. 새우튀김이 맛은 있지만 고온에서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고 아스타잔틴 같은 좋은 성분이 다 파괴돼요. 게다가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오히려 염증을 일으켜서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새우는 찌거나 삶거나 살짝 볶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렌틸콩을 달게 조림으로 만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설탕이나 조청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인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져요. 렌틸콩은 심심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고 단맛이 필요하면 양파나 당근 같은 천연 단맛을 이용하세요. 소금도 최소한으로만 넣으시고요. 들깨가루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최악이에요. 커피의 카페인과 타닌 성분이 들깨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오메가3의 항염 효과도 떨어뜨려요. 들깨가루는 아침에 드시고 커피는 최소한 2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들깨 먹고 나서 차는 좀 이따가 마시세요. 이제 실전 2주 식단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는 몸을 정비하는 시기예요. 소화기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아침에는 들깨가루 한 큰술을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고 바나나 반 개 정도 같이 드세요. 점심에는 렌틸콩을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렌틸콩 수프를 드세요. 여기에 채소 반찬 2~3가지면 충분해요. 저녁에는 새우를 5마리 정도 쪄서 브로콜리나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 주에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1.5리터 정도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식후에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혈류를 좋게 해서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되게 해줘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그냥 집 앞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단백질 양을 조금씩 늘리세요. 아침에는 들깨죽에 새우 몇 마리나 삶은 닭가슴살을 작게 찢어서 넣어 드세요. 들깨죽은 소화가 정말 편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침 식사로 최고예요. 점심에는 렌틸콩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렌틸콩에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섞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간을 하면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둘째 주 저녁에는 새우 요리를 좀 더 다양하게 해보세요. 새우 순두부찌개, 새우전, 새우 야채볶음 등 매일 다르게 드시면 질리지 않아요. 순두부찌개에 새우를 넣으면 단백질도 2배고 국물도 시원해서 정말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도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드시면 확실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에만 신경을 썼죠. 고기 몇 그램, 계란 몇 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배출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흡수가 안 돼서 근육은 계속 빠지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는 점점 힘들어져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다칠 위험도 커지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고 더 많이 앉아있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근감소의 진짜 원인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 높은 단백질을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면 2주 만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고 장 보러 가도 금방 지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근육이 생기니까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만성 통증도 줄어들어요. 단순히 근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아침에 들깨 우유 한 잔을 추천해요. 들깨가루 한 큰술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해요. 들깨의 오메가3가 하루 종일 염증을 잡아주고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아침 습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점심이나 저녁에 새우 5마리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찌거나 삶아서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밥 지을 때 렌틸콩을 한 줌 넣으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후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더욱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떤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충분한 수면이 왜 중요한지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근육 건강은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의 문제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70대에도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도 이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들깨 우유인가요? 새우 반찬인가요? 아니면 렌틸콩 밥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